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윤의 정지윤입니다. 네, 네. 네, 이번에 리뉴얼하게 된 학습관리 시스템 사이트에서 변경된 부분을 주요 기능들 토대로 아주 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저 사이트에 네,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어요. 로그인을 통해서 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 이분과 동일하게 5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교수님들 성함으로 변경이 되고요. 마우스 오버시에 강의실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거나 혹은 이 메뉴 안에 나의 강의실이라고 있어요. 나의 강의실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은 해당 LMS 나의 강의실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개설하신 강의 목록이 이렇게 리스트로 노출이 되는데요. 이전에 강의 개설한 과목을 보시려면 해당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요소를 등록하실 강의를 선택하시고 강의실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 강의실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의 관리 메뉴를 통해서 이제 학습 요소들을 구성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동으로 학사 연동을 통해 설정된 시수와 교시만큼 이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학습 요소 등록 버튼을 통해서 이제 학습 요소를 등록하실 수도 있고, 주차 등록 버튼을 통해 주차를 별도로 생성하실 수도 있고, 학습 복사를 통해 이전에 입력하셨던 학습 복사들을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히스토리를 통해서 이전에 삭제하셨던 거나 개설하셨던 그런 학습 요소들을 관리하실 수가 있고, 보강 주차 등록은 해당 버튼을 통해서 보강 주차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괄 일정 모드 버튼을 통해서 등록하신 학습 요소들을 일괄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삭제하시거나 혹은 이렇게 이동하는 버튼이 있어서 이 1차시 내에서 학습 요소의 순서를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쪽지 버튼을 통해서 학습이 미흡한 학생들에게 쪽지를 발송할 수도 있고요. 통계 버튼을 통해서 해당 학습 요소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현황을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더보기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수정을 하시거나 혹은 삭제를 하실 수가 있고 등록하셨던 학습 요소를 미리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학습 요소를 어떻게 등록하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보여드리기 전에 이전에 사용하셨던 사이트와 가장 다른 점을 말씀드리자면 앞단에 출석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토글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학습 요소에 대한 출석 여부를 쉽게 껐다가 켰다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통해서 이제 관리하실 수가 있고 이제 개별적으로 학습 요소를 등록하시려면 해당 학습 요소 등록 버튼을 통해서 이제 콘텐츠, 자료, 과제, 토론, 시험, 퀴즈 등록하시고 싶은 학습 요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먼저 콘텐츠 등록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제목을 입력하시고 네, 시작일과 종료일도 선택해 주시고 온라인 강의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파노토
불러오기를 하실 건데, 파노토 같은 경우는 이제 출석 여부 선택에 따라서 불러오실 수 있는 폴더가 달라져요. 그래서 출석 반영을 선택하신 경우에 파노토에서 동영상 불러오기를 하실 경우에는 이제 저희 승인 강의 자료 폴더에 있는 파노토 동영상만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RL 가져오기를 통해서 네, 영상을 불러오시고 저장을 하시면 이제 동영상 이렇게 학습 요소가 등록이 완료가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교시 순서를 변경하시고 싶으시면은 상단으로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어, 여기 파노토에서 좀 상이한 부분은 출석 미반영을 선택하셨을 때 불러오실 수 있는 폴더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버튼을 클릭하셔서 볼 때 내 폴더로 이제 승인 완료된 폴더가 아니라 내 폴더에서 모든 동영상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이제 파노토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 건데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파노토에서 불러오시고 싶은 동영상이 있는데 출석 반영으로 꼭 해야 된다 그러시면은 이제 파노토 사이트에 가셔서 동영상을 개별적으로 다운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데요. 네, 다운로드를 완료하시고 LCMS로 이동을 하셔서 좌측에 보시면 학습 폴더가 이제 위계에 맞춰서 교수님들이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수자 사범, 그리고 콘텐츠, 과목명, 제작 연도, 주차로 이제 폴더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1주차에 등록할 파노토 동영상을 여기에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업로드하는 방법은 해당 폴더를 선택하시고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떠요. 그래서 해당 팝업에서 아까 다운로드한 영상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파노토에서 가져오신 영상을 업로드를 하시면은 이 업로드 상태가 완료가 되는데 닫기 버튼을 하면 영상이 이렇게 업로드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파노토에 승인 강의 자료 여기로 옮기셔야 아까 이제 출석 반영을 선택하셔서 이제 파노토를 불러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승인 강의 자료 이 폴더에 업로드를 하시려면 아까 LCMS에서 업로드하신 동영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파노토 업로드 버튼을 누르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미연동과 완료 이 표시가 있는데 이 완료 표시는 파노토 업로드가 완료된 동영상을 의미하고요. 미연동 같은 경우에는 파노토 업로드가 아직 안 된 동영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꼭 파노토를 업로드를 해주셔야 이제 출석 반영된 콘텐츠에서 파노토 동영상을 불러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파노토 업로드를 누르셨을 때 이제 진행 중이라고 뜨고 이제 이 완료 표시가 파노토에 승인된 강의 자료로 이제 옮김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하셔서 다시 봐보시면은 방금 업로드한 동영상이 노출이 됩니다. 지금 아직 인코딩 중이라서 지금 이렇게 노출이 되지만 이렇게 등록이 완료된 동영상에 한해서 출석 반영을 했을 때 승인 강의 자료 폴더에서 불러오실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아직 인코딩 중이라서 사용 불가가 되지만 이제 인코딩이 완료가 되면 URL 가져오기 버튼이 노출이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선택하셔서 링크를 끌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석 미반영인 경우에는 계속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모든 폴더에서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콘텐츠 등록에 대한 설명이고요. 잠시만요. 네.
콘텐츠 등록에 대한 설명이고, 다음은 이제 자료실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료실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학습 요소 등록에서 자료를 선택하시고, 제목과 주차시를 선택해 주시고요. 출석 인정 시간을 입력해 주십니다. 또 출석 인정 기간, 출석 여부, 첨부 파일 등을 선택하셔서 등록을 해주시면 이제 자료 등록이 완료됩니다. 네, 다음은 과제 등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과제 등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목에 과제, 그리고 주차시, 과제 공지일, 그리고 제출 기간, 추가 제출 일자는 제출 기간 이후에 설정해 주신 후에 출석 여부와 과제 내용을 입력해 주시고 다음을 입력해 주신 후에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과제 등록이 완료됩니다. 네, 토론과 시험도 마찬가지인데요. 토론 등록의 경우 토론 주제, 그리고 토론 기간, 출석 여부, 토론 내용을 입력해 주시고 출석 인정 기간과 만점, 첨부 파일 등을 입력해 주신 후에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토론이 등록이 됩니다. 네, 시험 같은 경우는요. 시험은 우선은 단계가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문제은행에서 시험 문제를 불러온 다음에 시험을 출제할 수 있는 형식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 요소 버튼을 통해서 해당 화면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미 문제를 입력하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시험 등록 화면으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명을 입력하시고 시험 유형, 그리고 시험 시간, 시험 공지일, 출석 반영 여부와 학습 안내, 그리고 주차시를 선택해 주시고요. 출석 인증 시간을 입력해 주시고, 대응시 기간도 입력해 주십니다. 그리고 문제은행에서 이제 문제를 불러오실 수가 있는데, 객관식과 서술형 혼합과 그리고 객관식만 불러오실 수 있는 이 리스트가 있어요. 이거를 선택해 주신 후에 이제 문제은행에서 해당 문제 유형에 대해서만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꼭 객관식 서술형인 경우에는 이걸 하시고 문제은행에서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객관식만 가져오는 걸로 선택을 하여서 문제를 이제 문제은행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문제를 불러오기를 하신 후에 문제 선택 방식이 이렇게 자동으로 세팅이 되고요. 점수 공개부터 틀린 문제만 공개 이 여부는 교수님들이 이제 사용 여부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은행에서 가져온 문제가 이제 아래 출제 문제 영역에 이제 노출이 되는데요. 이 해당 문제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착착 가져오신 문제대로 쌓일 거예요. 그래서 삭제 버튼을 통해서 별도로 수정이 가능하시는데 이거는 한번 출제 문제 영역을 확인해 주시고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은 잠시만요. 시험 등록이 완료됩니다. 자, 다음은 퀴즈인데요. 퀴즈 같은 경우도 시험명, 시험 시간, 시험 공지일, 학습 안내, 주차시, 출석 인정 시간 입력해 주시고 재응시 기간은 꼭 응시 기간 뒤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문제 가져오기에서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서술형 혼합인 경우에는 리스트를 선택 후에 문제들을
등록해 주시면은 객관식과 소설령 노출이 되고요. 등록하셨던 배점도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점수 공개 여부와 틀린 문제만 공개 이 옵션들을 선택해 주신 후에 선택하신 출제 문제가 제대로 등록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등록하기를 눌러주시면 출제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퀴즈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출석 확인하기인데요. 네, 출석 확인하기에서 이제 전체 학생 수의 출석 수와 결석 수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시 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차시별 출석부를 선택하실 때에는 차시에 관한 출석부가 노출이 되고요. 주차별 출석부 같은 경우는 주차에 대한 학생의 출석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습 요소에서만 설명을 드렸는데 기타 학습 요소가 이제 추가가 되었어요. 기타 학습 요소가 어떤 것이냐면 기타 학습 요소는 이제 교수님들이 주차에 구애받지 않고 원활한 기간으로 지정이 가능하신 학습 요소인데요. 출석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제 앞단 1차 시에 대한 거는 출석 반영이 된 거고 출석 반영이 되지 않은 학습 요소 같은 경우는 기타 학습 요소 영역에 이제 노출이 될 예정입니다. 기타 학습 요소를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학습 요소 등록에서 마찬가지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출석 여부에 잠시만요. 콘텐츠를 제외한 모든 학습 요소들은 이제 기타 학습 요소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습 요소 버튼을 통해서 들어온 경우에 주차 시 이게 기본 세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기타 학습 요소로 바꿔주시고 제목을 입력해 주시면은 기타 학습 요소 중에서 이제 출석 반영이 되지 않고 기타 학습 요소로 들어가는 이 영역에 노출이 됩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 좌측 메뉴로 바로 이동을 하시면은 이제 주차 시 이 기본 세팅이 아닌 기타 학습 요소로 기본 세팅이 되어서 바로 손쉽게 기타 학습 요소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 관리 메뉴에서 이제 학습 요소 등록 버튼을 통해 등록하는 거는 학습 요소인 거고, 이제 좌측 메뉴를 통해서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기타 학습 요소로 바로 등록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제의 경우 등록하셨던 과제에 대해서 과제 메뉴로 들어가셨을 때 출제하신 과제 리스트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출제 관리 탭에서 색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과제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색점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학생을 선택하시고 취득 점수를 입력하신 후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채점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보기 첨삭 버튼을 통해서 학생이 학생이 제출한 과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경돈 학생이 과제 출제에 대한 내용이 앞단에 노출이 되고요. 지금 제출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해당 화면으로 노출이 되지만 학생이 첨부 파일을 첨부할 경우에는 첨부 파일에 대해서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해당 첨부 파일과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교수님들이 이제 첨삭에 대해서 코멘트를 날리실 수도 있고, 뭐, 파일 같은 걸 첨부하셔서 제출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평가 점수를 입력하신 후에 저장을 하시면은 해당 첨삭을 통해서도 이제 평가 점수 수정이 가능하시고요. 네, 시험 채점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퀴즈 메뉴에 들어가셔서 채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화면이 노출이 되겠고요. 앞단에는 이제 교수님들이 내신 시험 테스트에 대한 내용이 노출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는 학생들의 응시 여부와 이제 점수를 입력해서 점수를 저장할 수 있는 화면이 노출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점수를 입력 후에 점수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채점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미리 보기를 통해서 시험 출제하신 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모바일, 네, 완료한 완료 현황을 통해서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